당지 8차 대회를 향한 충성의 80일 전투가 날이 갈수록 더욱 힘있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련과 난관이 앞을 가로막고 있지만 자력자강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키며 오늘의 전인민족 대진군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할 전만군민의 혁명열, 투쟁열은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자력갱생이나 또 자력장애란 말들은 우리 민들이 가장 친근하게 또 여기고 또 가장 많이 사용하는 표현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들이 우리 민들이 사고와 생활 속에 이제 확고히 자리 잡게 된 것은 세기를 이어온 자력갱생의 혁명 정신을 위대한 시대 정신으로 더 승화시켜 주신 경의하는 최고 용자 동지 현명한 용도를 떠나 생각할 수 없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9년간 소집된 당과 국가의 중요 해들과 또 역사적인 신년사들에서 우리 원수님께서 중요하게 강조하신 것이 바로 자력갱생 혁명 정신이었습니다. 자력갱생이 단순히 전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혁명의 만년대계를 위한 전략적인 문제라는 것, 그리고 오늘의 자력갱생은 철저히 과학기술에 의거한 것이라는 것을 실천투쟁을 통하여 체득하도록 이끌어주신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의 정력적인 용도는 그대로 우리 인민을 자력갱생의 강자들로 성장하게 한 자양분으로 됐습니다. 경의하는 원수님께서 우리들이 가슴마다에 새겨주신 고귀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2년 전 2월 우리 공장에서 만든 세형의 무게조전차에 시운전을 지도하시면서 경의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노동계급이 만든 것이어서 정말 마음이 편하고 또 대단하게 여겨진다고, 자력갱생의 힘으로 이뤄낸 창조물들을 대할 때마다 더없이 기쁘고 만족하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이해 8월 삼복의 폭열 속에서도 공장을 찾으신 경의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가 만든 세형의 무게조전차를 또다시 보아주셨습니다. 위장품 하나하나가 다 우리의 공장들에서 만든 것이라니 더없이 기쁘고 대단히 고맙다고 100점 만점짜리라고 감 높은 평가도 안겨주셨습니다. 무엇을 하나 해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기술로 하여야 한다는 원수님의 심중의 뜻을 우리는 가슴 뜨겁게 새겨안게 되었습니다. 가시는 곳마다 찾으시는 다니마다에서 본만의 심장에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깊이 심어주신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동지의 현명한 손길 아래 온 나라에는 자력갱생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 인민은 위대한 당의 용도 아래 자력갱생을 번영의 복음으로 들어지고 오늘의 80일 전투에서 영예로운 승리자가 될 열의에 넘쳐 정성의 돌격전, 치열한 절야전, 과감한 전격전을 힘있게 벌이고 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 제85호 주체 109 2020년 12월 4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4차 회의를 주체 110 2021년 1월 하순 평양에서 소집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평양. 당의 령도 따라 주체조선의 강력한 기상을 더 높이 떨치자. 필승의 신념과 자력자강의 위력으로 혁명의 승리적 전진을 다그치자. 함경북도 피해복구 전투장에서 현지방송 군연대가 보내온 소식에 의하면 사회안전성요단의 지휘관들과 군인들이 피해복구를 마감 단계에서 힘있게 다그치고 있습니다. 살림집 건설을 성과적으로 결속하고 강하천 종리공사에 진입한 평안남도 안전국 대대에서는 질보장에 선차적인 힘을 놓으면서 공사 속도를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다시는 큰 물로부터 인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역량과 수단을 동원하여 총결사전을 벌이고 있는데 이제 몇 시간 후이면 공사가 완전히 끝나게 됩니다. 또한 평안북도 안전국 대대를 비롯해서 맡은 도로복구 공사를 짧은 기간에 결속한 대대들에서는 주변 송리를 질적으로 진행하면서 피해족 인민들의 살림집 입사 준비를 다고치고 있습니다. 완공을 앞둔 오늘 또 이렇게 부대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정말 모두가 경의하는 최고 사령관 동지께 승리 보고를 드리고 돌아오라고 절절히 당부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오늘의 80일 전투의 일불일처를 조국보위, 인민보위의 가장 책임적인 일불일처로 빛내겠다고 하면서 우리들에게 피해복구 전투에서 승리 용의자가 되라고 절절히 당부하였습니다. 인민들의 요구에 100% 부합될 때라야 인민을 위한 창조물을 떳떳이 일도세웠다고 누구나 다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살림집 입사를 눈앞에 둔 지금도 구석구석 세부에 이르기까지 미흡한 점이 있을세라 정성을 거이고 있습니다. 한편 216사단 백두산 용청년 요단의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은 맡은 강하천 송리 공사와 도로 복구를 기한전에 결속했습니다. 요단에서는 중기계들과 대형 화물 자동차들의 가동률을 최대로 높이면서 치열한 초리아전을 벌여 수천立方메터의 송토 공사를 계획된 날짜보다 훨씬 앞당겨 끝냈습니다. 총진 제강서의 일꾼들과 노동기업이 제품의 질 보장에 중심을 두고 생산 조직과 지휘를 짜고들고 있습니다. 이 부당한 공정에서 제품의 강도를 높여야 그 다음 공정인 해전로 공정에서의 질 좋은 사마천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직장의 기술자들과 노동자들이 합심해서 피복을 위한 부당한 생산 공정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연료와 노력을 절약하면서도 생산성을 1.2배로 높일 수 있었고 또 제품의 질도 훨씬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사리온 대송 타올 공장에서 새롭고 특색 있는 여러 가지 타올 제품들을 생산함으로써 연간 인민경제 계획과 80일 전투 목표를 완수했습니다. 올해 우리가 기본 힘을 넣은 것이 그 새 제품 개발 사업입니다. 우선 사람들이 성별과 또 연령별 취미와 기호에 맞는 새로운 무늬를 창작하자, 이런 목표를 내걸고 전문 도안 단위의 개원 연구소들과 합심해서 각종 새 무늬 타월들을 창작했습니다. 그 창작 도안들을 타월 가득한 체계에 맞게 공장 자체 기술 역량으로 완성해서 올해만도 더 밝고 더 선명한 색깔의 해무늬 타월을 22여 종이나 개발했습니다. 남포 가방 공장에서는 학생용 가방의 질을 높이면서도 생산 원가를 낮추고 있습니다. 공장에서는 과학기술 보급 실운용을 정상화해서 모든 일꾼들과 정업원들이 생산 과정에 제기되는 여러 가지 기술적 문제들을 자체로 풀어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솔비들을 노력절약형, 전기절약형으로 개조하기 위한 기술혁신 창의 고안들을 수많이 도입함으로써 공장은 원단위 소비 기준을 극력 낮추면서도 제품의 질을 한 계단 끌어올리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석도전 청년 돌격대 관리국에서 80일 전투로 들끓는 전투장들의 더 많은 골재를 보내주기 위해서 힘찬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수축일제도 골재 생산입니다. 골재 생산을 잘하고 많이 할 때만이 순별모래 자갈 생산되고 혼합물이 생산됩니다. 기계 솔비가 든든해야 생산을 많이 할 수 있는 것만큼 우선 솔비 공급을 정상화하고 솔비들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원가를 절약하는 이런 방면으로 해서 지금 솔비 개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필요 없는 전기를 쓰지 않도록 교차 생산 조직을 짜고 들고 있습니다. 건설에 필요한 자재보상 단위로서 기술 개조, 솔비 관리, 그다음에 과학적인 이 착상을 많이 해서 80일 전투의 성과적 보장에 적극 이바지하려고 합니다. 강원도 청년동맹위원회 일꾼들이 도안의 대거조 전투장들에서 경제 선동의 북소리를 높이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 청년동맹위원회에서는 생산자 대중의 악량된 요리를 더 힘있게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현실 속에 깊이 들어가 대중의 신금을 울릴 수 있는 서재들을 탐구하고 또 이에 기초해서 공연 대본과 공목 설정을 다양하게 준비해가지고 경제선동의 활동을 보다 참신하게 진행해 나가기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평안북도 청년동맹위원회에서도 충성의 80일 전투에 떨쳐나선 탄부들을 거무하기 위한 화손식 경제선동을 힘있게 벌려서 그들을 석탄 생산으로 적극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겨울철에 들어서면서 세계적인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피해 상황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4일 세계적인 하루 감염자 수가 65만 6,080여 명으로서 또다시 최고 기록을 갱신했습니다. 세계적인 하루 사망자 수도 1만 1,800여 명에 달했습니다. 이로써 4일 현재 세계적인 감염자 수는 6,618만 3천여 명이고 사망자 수는 152만 3,240여 명에 이르렀습니다. 겨울철에 들어와 하루 감염자 수가 연이어 최고 기록을 갱신하고 있는 현 상황은 겨울철에 악성전염병의 피해 상황이 더욱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예측했던 전문가들의 우려가 현실화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아메리카에서 제일 많은 감염자 수를 기록하고 있는 브라질에서는 지난 9월부터 11월 중순까지 하루 감염자 수가 2 내지 3만 명 정도였던 것이 최근에 들어와 5일 동안 평균 5만여 명으로 급증했다고 합니다. 4일 현재 이 나라의 총 감염자 수는 653만 4,950여 명이고 사망자 수는 17만 5,980여 명에 달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브라질에서 감염자와 사망자가 급격히 늘어나는 데 대해 우려를 표시하면서 브라질은 이 대류행 전염병에 매우 신중하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한편 악성전염병 피해가 여전히 심각한 유럽에서는 4일 하루 동안 21만 8,100여 명의 감염자와 5,59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해서 대륙의 총 감염자 수와 사망자 수는 각각 1,808만 1,600여 명, 41만 6,700여 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유럽 대륙에서는 지난 10월에만도 감염자 수가 100만 명씩 증가하는데 7 내지 10일이 걸렸지만 11월부터 현재까지 3 내지 5일 간격으로 감염자 수가 100만 명씩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악성전염병의 전파 속도가 매우 빨라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서운 전염병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유럽 쪽으로 가장 많은 영국에서 3일 현재 사망자 수가 6만 617명, 감염자 수는 169만 432명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도이칠란드에서는 4일 하루 동안 2만 3,400여 명이 새로 감염됐다고 합니다. 이 나라에서는 지난 11월 27일에 감염자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섰는데 최근 하루 감염자 수가 평균 2만 명 이상을 기록해서 4일 현재 감염자 수가 113만여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 나라 보건연구소 소장은 악성전염병 전파 상황이 의연 심각하다고 하면서 모든 주민들이 호상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 방역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최근 일부 전문가들 속에서는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가 낮은 온도에서 오랫동안 생존하는 조건에서 앞으로 겨울철에 이 악성 바이러스로 인한 피해 상황이 어느 정도 이르겠는가는 전혀 예측할 수 없다는 우려가 커가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영국 서남부의 브리스털시에 위치한 폐수 처리 공장에서 3일 폭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사고로 해서 4명이 목숨을 잃고 1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사고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세계 기상지구가 2일 계속되는 기온 상승에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기구는 2020년이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더운 해들 중에 한 해로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10년, 특히는 2015년부터 6년간은 기온이 제일 높은 기간이었습니다. 올해 1월부터 10월 사이의 평균 기온은 1850년부터 1900년까지의 평균 기온에 비해서 약 1.2도씩 높았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황해남도의 일부 지역과 남포에서 한때 약간의 눈이 내렸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저렇게였습니다. 오늘 평양의 제일 높은 기온은 5도로서 평년보다 1도 높았습니다. 오늘 밤은 소해안 중부 이남 지역에서 대체로 흐려서 바닷가 지역에서는 산발 쪽으로 눈꽃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는 저렇게 있겠습니다. 내일은 12월 6일 일요일, 음력으로 10월 20이틀입니다. 내일 동해안 지역에서는 저렇게 있겠고 그 밖의 지역에는 구름이 많이 끼면서 소해안과 북부 내륙의 대부분 지역에서 오후와 밤에 약간의 비와 눈이 내리겠습니다. 소해안 중부 지역에서는 새벽 한때 산발적으로 약간의 눈이 내릴 것이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오후와 밤에 약간의 비와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제일 낮은 기온은 영하 3도, 내일 낮 제일 높은 기온은 5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미령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였다가 흐려서 밤 한때 약간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해산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였다가 오후부터 흐리겠습니다. 강계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밤에 약간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청진시는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저렇게 이겠습니다. 함흥시도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저렇게 이겠습니다. 원산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저렇게 이겠습니다. 신의주시는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저녁 한때 약간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평성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오후와 밤에 약간의 비와 눈이 내리겠습니다. 사리원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밤에 약간의 비와 눈이 내리겠습니다. 해주시는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개성시도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백두산지구가 룡화 22도 정도로 기온이 제일 낮겠고 통천지방이 11도 정도로서 기온이 제일 높을 것이 예견됩니다. 계속해서 바다 날씨를 보면 내일 함경북도 해상에서 북서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저렇게 일겠습니다. 함경남도와 강원도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으며 저렇게 일겠습니다. 모레 함경북도 해상에서 북서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함경남도와 강원도 해상에서는 서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에서는 내일 서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그리고 평안 남북도 해상은 대체로 흐려서 밤에 약간의 눈이 내리겠고 황해남도 해상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모레는 북서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